오세요. 이제 쭉 들어오셔 보세요. 한 집인데 여러 집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관만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다른 집에 다른 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대문 닫으면 우리 집이지만 요 하나만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방문인 거예요, 원래는? 월세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월세가 학군지의 초품화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300은 넘죠. 그럼요. 당연한 느낌? 당연한 느낌이에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네네. 중국은 대부분 다 월세 개념에 가구, 가전 다 포함이에요. 침대도요? 침대도 포함이에요. 예?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부동산을 한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들한테 임대집을 찾아주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매매 같은 거 투자를 돕거나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원룸부터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집 네. 이제 다 맡아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온 곳은 여기가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네. 교통대로 유학 오시는 분들한테 아주 딱 맞춤이거나 상해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와이탄이나 루자조이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한국 분들이 오셔서 꼭 들리시는 우캉루라는 곳이 있죠. 우캉루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 교통대 유학 오시거나 우캉루 쪽을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아파트죠. 그럼 여기가 되게 메인 느낌인가요? 뭔가? 그렇죠. 상해에서 중심 중에 중심이죠. 상해는 이제 내완선, 중안선, 외안선 그 밖은 또 외곽순환도로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외안선까지가 시 중심이에요. 아... 근데 시 중심 중에서도 또 시 중심? 중심이 와. 내완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은 낡았지만 집집마다 특색은 있고 임대료도 녹록진 않죠. 되게 높네요, 근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6층 정도까지 와. 되는 거고요. 작은 면적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예요. 일단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전거 말고 오토바이가 엄청 많네요, 여기는. 중국 영화나 뭐 아니면 다른 데서도 네, 보셨지만 전동차 타고 많이 출퇴근해요. 전동차는 한 사람당 하나 정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고 전기로 가는 거예요, 다. 중국이 생각보다 전기가 좀 싸고 그리고 상하이는 산이 없어요. 다 평지다 보니까 전동차로 이동하기가 또 쉽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2대 정도는 네. 카드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한 대는 여기는 이제 글자가 다르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후오티라고 해서 이사를 해도 사다리 차를 가지고 이사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월세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간단한 짐을 싸서 이사를 하고 화물만 올라가는 네네.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아.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은 더 발달돼 있다 보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보통 후오티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그럼 엘리베이터가 나눠져. 그러니까 입주민용 뭔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한 30년 됐어요. 위치는 좋지만 내부는 30년의 흔적이 다 있죠. 그럼 여기는 몇 년부터 보통 구축이라고 해요? 보통 한국 개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30년 정도면 이제 구축이죠, 이거는. 구축의 느낌이 네. 들어오시죠.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밖이랑 아니랑? 그러니까 여기는 집집마다 인테리어를 각자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새로 좀 인테리어를 한 집이고요. 방이 하나 있고 거실 주방이 있는 집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이슬 양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 하나고 거실이 2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식으로 표현할 때.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거실이 하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주방도 하나 이렇게 거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 되게 외관이랑 너무 달라서. 집을 볼 때 이 네. 단지가 낡았다고 해서 집 한 채 봤는데 너무 엉망이다, 이 단지 별로야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각 집마다 다 다르게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은 별론데 어느 집은 또 되게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임대료 차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상해는 보통 겨울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네. 일반적으로는 보일러를 깔지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다 되어져 있긴 네네. 한데 상하이의 에어컨은 냉난방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으로 지내는데 이 집은 네네. 이제 보일러도 깔았어요. 그래서 바닥에도 우리 한국처럼 보일러가 있는 집이고요. 운치가 좀 있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좀 멋있다. 네, 테이블도 만들어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네. 약간 카페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이제 집도 잘 꾸며놓은 그런 집입니다. 상하이도 평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평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여기는 스퀘어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80스퀘어미터예요. 한국평으로 한 24평 정도인데 실제로 보셨을 땐 24평만큼은 안 돼 보이죠? 조금 작은 느낌? 네, 좀 작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3.3을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한 4 정도 나누면 비슷하게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 체감 온도와 그게 다른 거구나. 네네네.
지금 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사할 때도 좀 운치 있게 할 수 있게 네. 해놨고 이게 화장실. 이쪽은 아, 화장실. 화장실이에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모든 게 다 되게 새 걸로 되어 있다. 네네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인테리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까요?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정도. 한국이 생각하는 인테리어의 한 반값 정도인 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방 하나하나 크기가 되게 커요. 침대 있죠? 저기 장 있죠? 근데도 엄청나게 큰 느낌? 80스퀘어미터를 방 하나와 거실만 뽑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사실 수밖에 넓게 나올 없겠네요. 수밖에 없죠. 궁금한 네.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 느낌의 집이면 어떤 분들이 보통 사시나요? 몇 명이 사나요? 그거는 나름인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임대료는 대부분 한 분이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침대 자체도 하나로 구성이 돼 있고 아니면 신혼부부나 2명 정도? 아이가 있으면 좀 다른 집으로 보통 가나 봐요. 아이가 있다면 이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을 얻겠죠. 이쪽 지역은 뭐 한국 분들도 사시고 외국 분들도 사시고 중국 분들도 좀 있으신 분이 사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합숙집처럼 네네. 막 몇 명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집이 매매인가요? 아니면 월세로 나와요? 지금 월세로 나오는 월세로요? 집이에요. 네. 그럼 월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인 거예요? 네네. 중국은 대부분 다 월세 개념에 가구, 가전 다 포함이에요. 침대도요? 침대도 포함이에요. 예? 전자레인지, 오. 세탁기, 냉장고, 침대, 소파,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제공입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사 오실 때 한국의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산 침대 이거 너무 아까워, 매트리스 네. 좋은 건데 소파 좋은 건데 들고 오시면 정말 집 얻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없는 집보다 있는 집이 더 많다? 있는 집이 거의 없죠. 아,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네네네. 없는 집이 없고 없으면 요구를 해야죠. 내가 소파가 필요하니까 소파는 넣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가구 가전 다 포함이고 우위의 관리비라는 네. 게 있어요. 이 단지를 관리하기에 필요한 관리비는 보통 집주인이 내요. 여기는 전세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월세도 보증금도 작아요. 네. 보증금은 이제 월세에 한 달치거나 두 달치 정도가 일반적인데 월세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사에 와서 살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전 가구는 되어 있다? 제공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집 주인이 네. 잘 해놨다의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어. 보통은 이렇게 보통 해놓나요? 잘해놓은 편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한지가 첫째는 얼마 안 됐고 집주인들도 성향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중국식으로 해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저희 취향은 아닌 거예요. 살짝? 네, 그럴 수 있죠. 네, 취향에 따라 근데 다르니까. 이 정도면 좀 모던한 스타일로 그래도 잘 꾸며놓은 집인 것 같아요. 네. 금액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놀라운 게 관리비를 집 주인이 낸다? 근데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료는 개인이 내는 개인이 거지만 내지만?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비 아저씨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쓰는 이제 전기료라든지 그런 데 포함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보통 포함이에요. 그럼 관리비가 얼마 정도인가요? 이런 데는? 이거는 이제 아파트마다 평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한 4만 원 남짓. 한 달에요? 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면 되게 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낡은 아파트라서 지금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평당 관리비가 10위엔 넘는 데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뭐 네. 공용 수영장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클럽하우스 수준들도 상당히 네네. 높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공공으로 이용하는 퍼실리티 시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비할 땐 관리비가 좀 저렴하고 그럼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집집마다 정말 차이가 나서 제가 한 달 전기료가 100위엔이 안 나와요. 물론 저는 이제 출퇴근하고 네. 이제 낮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여기 정도 사시는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생활이? 100위엔이면 한 달에 2만 원. 가스비가 네. 조금 더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되니까 많이 나오긴 나오긴 하는데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할 때는 훨씬 저렴해요. 와, 관리비랑 그런 거 자체가 생각보다 덜 나간다는 게 엄청 장점인 것 같은 게 내가 네. 월세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월세로 나와 있는 거면은 누구나 다들 살고 싶어 하는 네, 맞죠. 동네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거기에 24평의 구축 아파트를 올리모델링해서 월세로 내놨다. 그러면은 300만 원은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집주인이 원래 13,800위엔에 내놨는데 그래도 세입자가 안 구해졌나 봐요. 그래서 협상 가능하다고 해서 한 13,000위엔 13,000위엔 정도면 한 260만 원. 그리고 이 위치가 지금 아까도 지하철 10호선, 11호선 교차하는 곳이고 네. 교통대학교가 한 30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교통대학교가 한국으로 치면은 뭔가 되게 무슨 뭐 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명문대학교가 북경대, 칭화대, 상해송 교통대, 북단대 정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도 교통대학교로 많이 오십니다. 제가 와, 나 이 집 너무 좋다, 사고 싶다 이런 거 얼마예요? 15억
언더일 것 같습니다. 15억 정도? 지금 이제 겉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네네. 근데 안에랑 너무 아마 조금 다른 다르고 집들도 그럴 거예요. 네. 겉보기에는 좀 허름한데 내부는 다 각양각색으로 꾸며놔서 집도 집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빨래 막 이렇게 걸려져 있는 네. 그런 낡은 아파트인데 집 안에 가보면 와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첫 번째 집까지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와이탄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메인 거리 앞에 있는 집 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 전기 스쿠터다. 엄청 조용하다. 그래서 상해가 매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연이 별로 없어요. 와, 그래서 공기 질이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공기가 그러네. 안 좋았는데 공장집에도 와. 좀 바깥으로 상해 다 외 전기로 바꾸니까 그렇구나. 와, 그 공기 질이 차중에서도 좋다. 전기차가 되게 많고 베이징이나 이런 황사가 심한데 여기 좀 남쪽 지방이라 황사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네. 지금 근데- 저기 보면 상해 타워가 딱 보이죠? 저게 되게 제일 높은 건물? 그렇죠. 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와. 하고 일반적인 아까 봤던 아파트 형식은 네네. 아니고요. 1인 가구나 회사에서 아. 건물을 하나 오, 빌려서 자취의 느낌? 네, 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룸이 분리돼 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관리 시설도 여기서 다 관리해주고 공용 시설도 있으니까 이제 여긴 진짜 그 한국의 오피스텔 같은 네, 느낌이라고 맞아요. 표현해도 좋고. 한국 평수로 한 10평 10평 정도라고 정도 보시면 될 되네.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약간 남지. 일단 들어오시죠. 실례하겠습니다. 네. 오, 근데 여기 이게 없네. 신발 벗는 데가 없네요. 중국은 보통 현관이 한국처럼 나눠져 있진 않아요. 신발을 그냥- 신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집 보시면 재밌는 게 저도 저렇게 신발을 밖에 벗어놨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시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세면대 겸 간단한 주방. 여기는 가스레인지는 없으니까 인덕션이나- 인덕션 같은 네. 거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되게 저는 화장실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울이 있어서 이 1차 목적은 화장실이 맞아요. 왜냐면 이 건물에 공용 주방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공용 주방은 따로 있고, 오. 지금 여기는 이제 화장실 겸인데, 그냥 간단한 집안에서 뭐 컵라면 끓여 네. 드시고, 뭐 이 정도 하실 수는 있다 정도지, 실제로 이제 흔히 네. 말해서 우리가 밥 해 먹는 거는 공용 주방을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와 이따 공용 주방도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와 재밌다. 일단 네, 여기 세탁기 있고, 세탁기 있고, 샤워 시설 있고, 얘랑 나눠져 있네요. 그러게요. 보통 나눠져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아. 있어요. 이쪽은 테이블 놔져 있고, 여기 장 장롱 있고. 수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침대는 복층으로 돼서 위층에 있어요. 복층도 있고 단층도 있는데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복층이죠. 근데 네. 여기 저는 10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 아저씨가 싶어. 아 바깥 공간까지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정원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갖다 놓고 간단한 파티 같은 지금 거 하실 수 옆에- 있게. 옆집은 또 뭐 활용을 했네요. 이게 파라솔 같은 것도 있고. 네. 여기가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조금 안 된다. 100만 원 조금 넘는다. 왜냐면 여기 위치를 한번 또 생각하셔야 돼요. 그쵸. 그 위치가 너무. 이 컨디션보다는 네. 위치를 보셔야 돼요. 와 여기는 전등이랑 환풍기랑 같이 있네요. 여기 열풍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네. 상하이는 보일러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샤워하고 그럴 때 좀 춥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이제 온열등이 네. 나와 있는 거구나. 온풍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집도 좀 네, 있나 좋습니다. 네. 볼까요? 네. 저面积多大? 面积60。 이거는 60 스퀘어미터니까 한국 평형으로 한 17평? 8, 꽤 큰? 네네네. 여기는 세면대가 있긴 하네요. 좀 넓은 평형대라서.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를 혼자 써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혼자 입주하시는 네. 분인데 뭐 2명 정도는 지금 오셔서 보시면 아. 침대 사이즈가 2명 정도 거주하시기는 네. 충분하시죠. 아 그러네요.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동이샤. 층고가 제 기준에서 한국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한 요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들은 네. 한국 친구보다는 다 높아요. 그쵸? 층고가 높다. 151만 정도 되네요. 151만 원 정도. 150만 원? 네, 7천 위엔 남짓돼서.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집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이 집이. 보증금 같은 것도 있나요? 보통 여기 보증금은 월세 한 달을 보증금으로 하고 네. 보통 매달 내거나 아니면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협의는 가능한데 지역마다 아니면 집에 물건이 많다, 좋은 물건을 많이 넣어줬다 그러면 보증금을 2달치 하고 뭐 월세는 뭐 한 달 내지 2달 이런 식인데 일반적에는 야이푸산이 가장 많아요. 여기는 이제 임차를 맞췄다.
네. 라고 했을 때 한국은 보통 이제 그 정해진 딱 요율이 있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도 좀 지역마다는 다른데 가장 일반적인 거는 내가 한 달치 내는 월세의 50%. 그러니까 반달치 월세를 좀 집구하실 때 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만약에 집이 좋은 지역이다. 집주인이 다 내는 데도 있어요. 집 주인이 낸다고요? 집주인이 그냥 다 세입자를 구하기 월세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외국분이 많이 사는 구베이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관행적으로 집주인이 중개비를 다 내요. 세입자는 안 내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월세의 한 50%. 그럼 여기 공용 주방. 아, 네. 여기가 이제 여기요? 공용 주방입니다. 기숙사 같은 느낌이다. 그러네요. 각 방마다 냉장고는 있으니까 자기 비품은 자기가 들고 와서 이제 요리해서 간단하게 네. 이제 식사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 소유가 아니에요? 개별 소유가 아니죠. 여기서 그냥 제공되는 거고. 아, 제공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요리 안 해 먹어요. 대부분은 다 그냥 식당에서 사 먹는 경우 많고 배달 음식 먹거나.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 집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만두 같은 거 네네네. 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볶음 요리 같은 것들 많거든요. 또 아침에만 시장이 확 열렸다가 네. 출퇴근하는 사람 끝나면 이제 또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도 아침에만 먹는 세트 메뉴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 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리 많이 안 해 먹고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 냉장고 보면 되게 작거든요. 그날 먹을지만 또 사오기도 하고 재료도 여기는 이제 파 한 뿌리만 살 수도 있고 계란 하나만 무게 달아서 그것만 계산해서 살 수 있거든요. 와, 진짜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냉장고가 굳이 우리처럼 쟁여놓을 필요도 없고 그날 요리할 거 재료만 볶음 요리 많잖아요. 확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해서 먹고 그 다음날 또 신선한 재료 사다가 또 해 먹고. 외식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의 느낌인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처음에 중국 왔을 때는 한국보다 여기가 비싸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상대적 물가는 여기는 이제 진짜 수준에 따라서 정말 싸게 먹으려고 치면 1,000원, 2,000원에도 아침 식사가 해결이 되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돈만 원 한 장은 들고 네. 나가야 뭐 어떻게 한 그쵸, 끼가 그쵸, 해결되는데 여기는 고급 레스토랑 가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사는 세계에서 간단하게 아침 먹을 수 있는 거는 5,000원 이하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좀 한국에 좀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 같아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메인에서는 약간 이제 아. 벗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이 아파트는 아까 봤던 아파트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보상 아파트라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쪽을 개발할 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쪽에서 보상해주는 집이 있어요. 아, 뭐 재개발 같은 네, 느낌이군요.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농민들한테 여기가 개발돼서 집을 잃게 되니까 집을 국가에서 지어서 나눠주는 형식이에요. 아까 봤던 집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격히 좀 임대료가 낮은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지는. 네네네. 중심지에서는 좀 이제 많이 나온 느낌이죠. 네, 한인타운 자체가 이제 네. 외환선 안쪽에 있어서 네. 시중심이긴 하지만 아. 아까 봤던 뭐 내환선보다는 좀 외곽에 있죠. 위치적으로 보면 이게 9호선 지하철역하고 멀지 않거든요. 9호선. 예, 네. 그리고 차후진 개발구가 있어서 그쪽에 회사가 또 많아요. 들어오세요. 이제 쭉 들어오셔 보세요. 한 집인데 여러 집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현관문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다른 집에 다른 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대문 닫으면 우리 집이지만 이거 하나만 임대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방문인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한 채를 임대 놓는 네.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좀 쪼개서 놓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제 좀 확실하게 세이브를 낮춘. 외국 살다 보면 쉐어하우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뭐 화장실도 공용이고 주방도 공용이라면 그래서 방만 있다면 얘는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문을 하나 달아서 여기 하나의 집이 된 거죠. 여기만 보면 그래도 한 4평 되려나? 그렇게 될 것 그럼 같은데요. 될것 네. 같은데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이제 공용으로 쓰는 케이스고 요걸 좀 큰 면적으로 뽑은 경우는 거기에 주방도 있고 화장실까지도 안에 이제 있고? 넣어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좀 더 비싼. 비싸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도 북쪽 방이냐 남쪽 방이냐 그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르고 이 방 오.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 들어가 있고 네. 지금 장롱, 침대, 화장대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뭐 상해는 다 방마다 다 에어컨은 층고가 그래도 높은 편이라서 한국보다는 월등히 다 높아요. 어느 집이나.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와, 여기는 월세가 이런 집이 한 2,000위엔에서 2,300위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에서 45만 원. 주방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그렇죠.
만약에 그걸 이제 독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3,000엔에서 3,500엔이나 뭐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면적을 좀 더 큰 경우는 뭐 4,000엔, 5,000엔도 있습니다. 잠깐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 느낌이 사실 모텔 숙박업소 느낌이에요. 뭔가 냉장고 조그만한 거 하나 있고, 침대 화려하고, 그리고 창문 있고, 화장대 있고, 이 느낌이. 그럼 좀 화장실이나 딴 데도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볼 수 있나 볼게요. 다른 집도 볼 수도 있을 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더 큰 평형대로 큰 구성해 평형. 놓은. 좋은 데다. 네. 주방 있다, 주방. 네. 주방 세탁실 있다, 세탁실. 네, 네, 네. 화장실도 있다. 네, 이거는 3,600. 한국 돈 한 70만 원. 요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제 단독 화장실하고 주방까지 네. 이제 갖추고 있고 세탁시설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3,600엔, 옆방은 2,300엔. 어떻게 보면 얘가 네, 대문이죠. 방문인 거잖아요. 방문인데 대문이 된 거죠. 네. 이게 좀 많이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면 한 집을 다 이걸 얻는다고 치면은 보통 이 주변의 임대료 방 2칸이면 한국 돈으로 한 180에서 200만 네네. 원에 해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살고 싶은 분들이 그 정도가 네네. 안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집들을 찾아서 임대료를 세이브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예. 대문이 따로 있으니까 독립된 공간이긴 한 거죠. 쉐어하우스 같은 느낌이면서 그래서도 아닌 거죠. 아닌 네. 느낌인 네. 게. 그러면은 그 아까 첫 번째 방에서 쓰는 그 화장실이나 거기도 좀 잠깐 볼 수 있나요? 세탁기는 요거 공용으로 쓰는 것 같고요. 저기는 이제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 화장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리조트 느낌도 아니고 아파트 느낌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여기는 지금 홍추엔누고, 홍추엔누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한국 거리예요. 근데 홍추엔누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가장 느낌. 많이 살고, 이 동네에서는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가장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 네. 대장 아파트를 네. 여기서 들을 줄 몰랐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외관이 지금 보시면 되게 브라운 톤으로 견고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지는 한 17, 18년 정도 됐는데 외관 관리도 잘 되어져 있고, 지금 네. 보면 단지는 녹지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중국 아파트들이 보면 녹지를 아까 시중심이야. 네. 워낙 옛날에 지어진 네. 집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요즘 지어지는 데는 녹지를 좀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뭐 녹지율이 30에서 한 네. 45%까지도 대부분 되는 아파트들이 많고,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녹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맨 끝층은 이제 복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면적 위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투룸부터 해서 3룸, 4룸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 투룸을 좀 보실 거예요. 인테리어 한지는 그렇게 안 돼서 네. 좀 깨끗하기도 할 거고, 홍추엔으로 한인타운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에 집 있나요? 하고 묻는 곳이 한국 분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 분들도 바로 옆에 보면 협파상어라는 학교가 있어요. 명문 사립 학교고 중국 분들도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담장을 이렇게 마주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건너지 않고 자녀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한국식으로 이제 초품화. 네. 초품화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좋아하지만 중국 분들도 네. 자녀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쪽에 집을 구매하시는 그런 단지라서 다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볼까요? 한국어가 적혀 있는데요? 한국어 많이 적혀 있죠. 문을 닫아주세요라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례하겠습니다. 네. 와, 네. 엄청. 베란다. 베란다? 네. 또 커요? 2m 정도 될 거예요. 와. 상당히 넓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확장해서 여기까지도 거실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실 느낌을 살렸고, 대신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같이 놓으면서 간단하게 손 세탁할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집이 되게 가로로 긴 느낌이에요. 이걸 들어오자마자. 남북통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남北통 했냐라는 걸로 통풍이 잘 되는 걸 또 좋아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통해져 있는 집을 좀 선호하기도 해요. 그래야 집이 좀 환하고. 와, 그러니까 마통풍. 네네,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품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네요. 네, 그 그렇죠. 근거는. 아까 제가 초품화라는 느낌이 네. 여기서 하고 오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와. 운동장이고, 우리 애가 지금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지 학교를 바로 마주 볼 수 있어서 이 단지를 또 선호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근데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저런 것들이 왜 저거를 많은 분들이 선호했구나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럼요. 대충. 네, 맞아요.
맞아요. 안전도 중요하니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빌트인으로 지금 냉장고나 오븐까지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가 월세인 거잖아요. 월세죠. 이런 게 다 제공되는 거죠. 중국은 이런 게 제공이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왔는데 내가 우리 아이 책상이 필요해. 그럼 책상 넣어주세요. 기본적인 건데 안 네. 들어있으면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요 정도 인테리어 하는 거는 집주인이 내가 살려고 보통 이 정도까지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 주방도 중국 주방은 사실은 되게 좁게 나오는 경우 많아요. 기름 요리를 많이 하니까 집안으로 이제 냄새가 풍기니까 그렇고 가사도우미를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굳이 공간을 넓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게 그쵸. 이제 중국식의 개념인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분들도 그렇고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데는 이렇게 주방을 개방형으로 좀 많이 하시죠. 우와, 백산수다, 백산수. 너무 신기해. 텍사스 판매합니다. 근데 요 공간은 뭐예요? 이 공간은 보통은 이제 뒷베란다 공간인데 지금 이 집주인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살림 넣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세워있는? 있는 거죠. 이 집은 근데 넓은 평형대는 아니에요. 방 2칸짜리면 작은 면적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몇 평 정도예요? 117 정도 되니까 33, 6, 7? 네, 그 정도 되는. 근데 이게 작은 평수라고요? 방 3칸, 방 4칸이 메인이고 방 2칸짜리는 이제 사이드 동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 3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36평인데 방이 2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면적보다는 조금 작긴 작다. 하지만 그래서 흔히 말해서 3.3을 나누면 안 되고 한 4 4 정도 정도? 나누면 체감하는 거예요. 한국 평형대로 느껴지는. 근데 화장실은 2칸을 만들었죠. 화장실은 2개? 여기 계단이 있네요. 계단이 있는 집이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 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집 2칸짜리나 3칸짜리나 다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국적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해서 가져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단지들 아까 이런 네. 쪽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계단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 주방 공간하고 방 있는 침실 공간하고를 계단으로 좀 분리해서 이것 때문에 이국적이라고 네. 느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안방 먼저 보실까요? 여기가 네. 안방인? 이쪽이 남쪽이 안방이죠. 남쪽이 안방? 그러면 중국에서 안방은 그러니까 거의 다 남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은 남쪽이 안방. 그래요? 투베이, 쓰리베이를 하면서 최대한 방을 남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요. 그래서 안방이 대부분 남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안방에 창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단지 내부가 이렇게 안에는 또 정원의 연못 같은 네. 것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책 좀 할 수 있고 또 달리기 뛰시는 분들도 있고 단지 안에서.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은 네. 여기가 화장실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여기는 안방 안방 화장실 화장실? 있고 그래서 이문은 닫게 돼 있어요. 이제 부부 전용 화장실이니까. 그러네. 네네네. 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공용 화장실 하나 더 있죠. 손님이나 아이들 그렇죠. 이제 쓰는 이제 네, 그런 네. 화장실일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조금 작네요. 그렇죠. 네, 좀 조금 작고 붙박이로다가 지금 옷장 같은 건 넣었고 사실 여기는 책상이 하나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침대를 좀 큰 걸 넣었지만 싱글 침대를 넣고 책상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 때문에. 근데 그거를 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해놓은 거를 빼달라고 하는 건 좀 힘들지만 추가로 넣어달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해주시는 예를 들어 책상에 스타일이 있다 그러면 책꽂이가 있는 걸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저는 심플하게 그냥 책상만 있는 걸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는 요구하십니다. 이제 월세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월세가 학군지의 초품화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300은 넘죠. 그럼요. 당연한 느낌? 당연한 느낌이에요. 500만 원 정도 넘나요? 500까지는 안 갑니다. 집주인이 지금 부르는 가격은 21,000위엔이거든요. 21,000 위엔? 그러니까 400만 원 좀 남지.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21,000위엔이면 네. 방 2칸짜리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긴 비싼 편이긴 해요. 편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가 나쁘다 그러면 네. 15,000, 16,000위엔. 요즘엔 사실 그거보다는 임대료가 좀 올라가서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 뭐 3, 4,000위엔 정도는 더 차이 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요구사항이 내가 여기에다가 인터넷 또 다 요금 넣어주시고요. 네. 또 추가로 다른 거 또 막 요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집값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또 입주 조건에 따라서 네. 월세이다 보니까 입주일이 빠르면 예를 들어서 더, 조금 할인 좀 해주세요. 할인해주고. 되고 저는 입주가 한 달 후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달치 임대료를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은 TV, 냉장고, 심지어 책상, 의자, 침대 이런 것까지 다 있다고 생각하면은 신혼가전
그렇죠. 그런 거 안 사도 되는 거죠. 여기는 신혼가전이란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되니까 굳이 내가 결혼할 때 내 집을 사서 하는 경우는 많죠. 홈팡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면서 집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도 싹 다시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임대라고 하면 네. 기본적인 가구 가전은 다 제공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다 보일러도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스템 에어컨 방마마다 다 있는 거고, 한인타운이다 보니까 네. 중국 사람들만 사는 곳보다는 임대료가 조금 더 비싸요. 한인타운은 이제 외국인들 특수성 때문에도 약간 임대료가 높게 형성됐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가장 선호하는 느낌. 대장 아파트. 와, 대장 아파트. 예, 네. 층수도 지금 좋고 앞뒤 막 가리는 게 없잖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싸게 불러도 사실 괜찮다. 예산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집을 컨택하시죠. 네. 그러면은 이런 집을 내가 사고 싶다. 얼마일까? 예전보다는 상해 집값이 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에요.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는데 궁금해요. 그냥 한국돈 한 20억 20억 정도 네, 네, 내외가 되는. 지금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상해에서도 사실 시 중심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환선 안쪽이고, 이 주변으로 이제 학군도 잘 돼 있고, 특히 네. 한국 분들 사시기에는 아주 최적화돼 있고, 주변에 뭐 완상청 쇼핑몰이라든지 엄청난 큰 쇼핑몰이 그 두 개나 있고, 9호선, 10호선 다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또 국제학교를 대부분 보내시거든요. 걸어서 옆에 학교를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미국, 영국, 한국 학교, 싱가포르 이런 데를 보내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가 다 서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도 최적화고. 중요하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요 집 투어까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